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 학생 김정아입니다. 먼저 제 박사학위 심사 발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금속과 폴리페놀의 상호작용을 활용한 광학적 기술 회수를 주제로 하는 제 박사학위 연구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금속과 유기분자의 상호작용은 생물학적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결합에 관여하는 작용을 하는데 M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은 철 이온과 결합하여 산소 운반을 담당합니다. 또한 마그네슘 이온은 마이오신 버터 단백질과 ATP 사이를 연결시켜주어 근육 수축과 같은 기계적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결합뿐만 아니라 생체 엔자임과 촉매 활성에도 중요합니다. 금속 이온과 리간드 사이 결합 변화에 따라 금속 이온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변하면서 수소와 효소가 작동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자연광합성에서 불산화 촉매 반응이 일어납니다. 또한 생체에서 금속은 이온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과 유기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바이오미네랄라이제이션이 일어나 이러한 조직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뼈의 구조를 보면 이런 칼슘 포스페이트 결정이 섬유 구조에 존재하고 이 결정을 형성하기 위해 유기분자랑 칼슘 이온의 운반과 결정 형성 그리고 성장 과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다양한 상호작용 중 특히 저는 금속과 폴리페놀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폴리페놀이 2개 이상의 페놀을 가지고 있어 금속 이온 결합에 유리한 폴리덴테이트 리간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박테리아의 엔테로박틴 분자는 철 이온과 결합하여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홍합의 발 단백질에서도 지파 분자가 철 이온과 결합하여 홍합이 안정적으로 부착되도록 붙습니다. 한편 식물에서 이런 엔터사이아닌 분자는 금속 이온과 결합하여 LMCT라는 광학적 특성을 통해 파란색 꽃잎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이 엔터사이아닌 분자는 중금속 이온과 결합할 수 있어 이 식물 세포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중금속에 대해 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생물학적 프로세스의 기능과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학, 생물학, 생시학, 생명학 등의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경 분야에 대해 적용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 재료공학 기술을 접목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토양에서 배출된 중금속 환경에 대해 식물이 대응하는 방식인 금속 폴리페놀 결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금속 폴리페놀 상호작용을 금속 회수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금속 회수 타겟으로 비금속을 정했는데 그 이유는 비금속이 전자기기, 배터리, 자동차 촉매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어 수요가 많지만 비금속 자원이 편중되어 있고 매장량이 매우 적어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폐기물에 포함된 비금속의 경제적 가치는 2022년에 약 147억 달러 중 88%를 차지했고 특히 금은 66%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매년 전자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직 전자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낮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많은 양이 버려지는 상황이며 이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전자폐기물을 재활용을 하여 비금속 회수가 필요합니다. 기존 비금속 회수 기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폐기물을 모아 물리적으로 분해하고 이후 보온해서 태우는 방법과 케미컬을 사용하여 액상으로 금속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나눕니다. 특히 금속 추출 후 분리하는 후처리 과정에서 흡착하는 방법이 정확성, 예측 가능성, 편리성 등에 의해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현재 흡착 방식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흡착 메커니즘은 정전기적 결합과 킬레이션 결합입니다. 이는 비금속 외에 다른 베이스 메탈을 함께 흡착하는 비특이적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흡착 사이트 수에 제한이 있어 추출해준 될 경우 더 이상 흡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선택성과 흡착량 저하를 초래합니다. 이 그래프는 성인연구에서 베이스 메탈 흡착 대비 금에 대한 선택성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흡착 선택성은 회수되는 금속의 퓨리티와 관련됩니다. 산업용 흡착제인 액티베이티드 칼본은 40% 정도의 선택성을 가지며 개발된 흡착제는 이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금의 퓨리티는 최대 80% 정도이므로 이 수치보다 높은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에서 매우 높은 퓨리티가 요구되기 때문에 높은 선택성이 요구됩니다. 한편 선행연구의 금 흡착량 데이터에 따르면 액티베이티드 칼본은 200mg/g의 흡착량을 가지며 대부분의 개발된 흡착제는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때 흡착량이 낮으면 동일한 양의 금을 회수하기 위해 흡착제의 양을 많이 사용해야 하고, 이는 흡착 이후 금을 회수하기 위해 금속을 회수하는 과정에 용량이 커지고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흡착량은 높을수록 바람직합니다. 선택성과 흡착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는 단순 결합이 아니라 광학적 귀금속 환원 방법을 고려했습니다. 귀금속 이온은 높은 환원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환원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미네랄라이제이션을 통해 메탈릭 스테이트로 만들어 선택성을 높일 수 있고, 빛에 의한 전자 전달로 환원량을 제공하여 흡착량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귀금속 이온이 환원되어 나노 입자가 형성되면 플라즈모닉 특성을 통해 빛을 흡수해 높은 에너지의 한 일렉트론을 생성하여 추가적인 흡착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기존 단순 결합만 활용하는 흡착용과 달리 빛 에너지를 활용해 흡착 환경과 흡착 메커니즘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에서 금속 폴리페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폴리페놀은 금속과 킬레이션 결합을 할 뿐만 아니라 페놀이 퀴논으로 산화되며 전자를 내놓아 금속 이온을 환원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산화수를 바꾸거나 메탈릭 스테이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폴리페놀은 하이 컨츄리에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구조에 따라 다양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금속의 환원을 위한 전자를 더 빠르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저는 금속 폴리페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광화부터 기금속 회수를 연구 목표로 정했으며, 높은 선택성, 높은 흡착량, 낮은 가격, 친환경성을 만족할 수 있는 접근법을 활용했습니다. 연구는 3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챕터 1에서는 폴리페놀 중 하나인 탄닌을 거분자 입자에 코팅하여 흡착제로 사용했고, 광학적으로 금흡착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처음으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챕터 2에서는 탄닌을 실리카에 안정적으로 많은 양을 결합시켜 흡착 성능을 더 높이고자 했고, 챕터 3에서는 카테토키논 작용기를 반도체인 카본나이트라이트에 붙여 빛 에너지를 더 많이 활용함과 동시에 환원 효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챕터 1에서는 탄닌을 코팅한 다분성 입자를 흡착제로 사용하여 광학적으로 금을 회수했습니다. 탄닌산은 대표적인 식물성 폴리페놀이고 가격이 저렴하며 많은 수의 폴리페놀 작용기를 가지고 있어 효과적인 흡착 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탄닌산을 도입하기 위한 서브스트레이트로 이와 같은 구조의 매도 다분성 고분자 마이크로 입자를 사용했습니다. 이 고분자는 대부분의 산, 용기, 용매 등에 대해 화학적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분산 중합 과정에서 단단히 제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표면적과 내조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위 질량당 많은 흡착 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탄닌산을 고분자 입자의 수소결합으로 간단히 코팅하여 금흡착제로 사용했습니다. 표면적과 열 질량 분석 결과 20제곱나노미터당 1개의 칼륨 분자가 붙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10%의 커버리지를 나타냅니다. 흡착 실험 시 빛의 파장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빛을 세 종류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태양광에 해당하는 풀스펙트럼과 금 나노 입자의 가시광 흡수를 고려한 가시광, 탄닌의 자외선 흡수를 고려한 자외선을 사용했습니다. 농도 변화에 따른 흡착량을 조사하는 실험 데이터에 맥미어 모델이라는 이론적 흡착 모델을 적용했고, 그 결과 최대 흡착량은 풀스펙트럼을 사용했을 때 6배 증가했고, 가시광보다는 자외선에서 더 높은 증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흡착 후 TEM 이미지를 보면 검은색의 금 나노 입자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가시광 조건에서는 크기가 비교적 크고 비교적 뜨문뜨문하게 분포하는 반면, 자외선 조건에서 입자 크기가 작고 빽빽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시광이 금 나노 입자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외선이 금이온의 환원과 뉴클리에이션을 촉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SPS를 통해 척 후 표면 상태를 조사했고 금의 SPS 결과에서 원자 상태로 환원된 금의 비율은 아이선이 있을 때 80%로 없을 때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산소의 SPS 결과에서 페놀을 나타내는 CO 싱글 본드와 피놀을 나타내는 CO 더블 본드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금 환원 후 CO 더블 본드의 비율이 증가하고 자외선이 있을 때 CO 더블 본드의 비율이 더 컸습니다. 이는 금이온이 환원되는 동안 페놀이 피놀로 산화되고 자외선이 있을 때는 피놀로의 산화가 더 촉진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탄닌에서 금이온의 흡착은 금이온의 환원, 금원자의 뉴클리에이션, 금나노입자의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금이온이 탄닌 표면에 결합 후 탄닌의 환원 포텐셜에 의해 원자 상태로 환원되고 이때 탄닌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산화되며 환원 과정이 가속화됩니다. 다음으로 환원된 금 원자가 모여 뉴클리에이션이 일어납니다. 이후 금 나노입자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때 금 나노입자는 가시광을 흡수하여 플라즈몬 현상에 의한 한 일렉트론 트랜스퍼로 금 나노입자 표면에서 금 이온이 환원되어 성장이 일어납니다. 또한 금 나노입자들이 응집하면서도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 이온의 환원이 빛에 의해 촉진되어서 흡착량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1종류의 인더스트리얼 메탈에 대해 선택성 테스트를 하였고 회색으로 표시된 금속을 제외하고 금, 팔라듐, 플래티넘, 은 4종류의 비금속만 흡착하는 99%의 선택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는 광환원 접근 방법이 비금속 선택성에 유리함을 나타냅니다. 흡착량을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챕터 1의 흡착제를 사용한 경우 빛에 의해 흡착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존 흡착제 및 상업용 흡착제인 액티베이티드 칼륨보다 낮은 흡착량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불안정한 수소 결합을 통해 탄닌을 포팅하고 탄닌 분자의 큰 크기로 인해 흡질 힌드런스가 발생하여 도입된 탄닌의 양은 10%의 커버리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흡착 사이트로 작용하는 탄닌의 양이 부족하여 흡착량이 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챕터 1의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수소 결합을 통해 탄닌을 고분자 입자에 도입한 흡착제를 개발하였고 빛에 의해 6배 증가한 흡착량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탄닌의 광산화와 플라즈마 한 일렉트론에 의한 환원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귀금속에 대한 높은 선택성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탄닌의 코팅된 양이 적어 흡착량이 낮다는 문제를 발견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면의 높은 밀도로 폴리페놀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챕터 2에서는 챕터 1의 흡착량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닌을 분류결합으로 많은 양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탄닌을 고정시키기 위한 서브스트레이트로 내조 다공성 실리카 입자를 선택했습니다. 실리카는 사이더니제이션 케미스트리를 통해 타겟 작용기를 쉽게 공유 결합시킬 수 있으며 탄닌 결합 전에 먼저 아민 그룹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실리카는 빛이 있을 때 고분자와 비교하여 안전하고 상업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며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없는 친환경 재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리카 입자는 고분자 입자보다 더 높은 표면적과 더 큰 포어 사이즈를 나타냈습니다. 아민 그룹이 붙은 실리카에 글루타알데하이드라는 크로스 링킹 에이전트를 통해 탄닌 분자를 공유 결합으로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표면적 및 열 질량 분석을 통해 2제곱 나노미터가 한 개의 탄닌 분자가 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거의 100%의 커버리지를 나타내며 챕터 1의 흡착제보다 탄닌이 10배 더 많이 붙은 것을 나타냅니다. 먼저 전자 폐기물 침출수를 모사하는 9가지 금속 이온이 포함된 용액을 제조하여 전자 폐기물 조성에 해당하는 세 종류의 농도 범위에서 흡착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금속을 흡착하지 않고 플래티넘, 팔라듐만 흡착하는 99%의 선택성을 나타냈고 빛에 의해 흡착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자세한 흡착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금, 플래티넘, 팔라듐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싱글 메탈 흡착과 모두 함께 존재하는 트라이 메탈 흡착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맥뮤어 모델을 적용하여 최대 흡착량을 비교했을 때 두 경우 모두 금이 가장 크고 플래티넘, 팔라딘 순으로 같으며 이는 환원 포텐셜 차이 때문입니다. 또한 빛에 의한 흡착량 증가 정도가 세 금속이 모두 존재하는 트라이메탈 흡착에서 더 큰 것을 확인했습니다. 트라이메탈 흡착 결과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플래티넘, 팔라딘 각각의 흡착량이 낮은 이유는 금보다 환원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탄닌에 의해서 제공되는 환원력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나노 입자가 형성되지 어려워 플라즈모닌 효과에 의한 한 일렉트론 생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 개의 기금속 이온이 모두 동시에 존재할 때는 금 이온이 가장 빠르게 환원되어 금 나노 입자를 형성하고 이 금 나노 입자에서 한 일렉트론이 활발히 생성되어 금 나노 입자 표면에서도 환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빛에 의한 흡착량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흡착량을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챕터 2의 실리카 흡착제의 금 흡착량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흡착량을 보여준 기존 흡착제의 경우 흡착 후 금 나노입자의 크기가 100에서 200나노미터였습니다. 그러나 챕터 2의 실리카 흡착제의 경우 S1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대 수 마이크로 사이즈의 금 결정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높은 밀도의 폴리페놀 작용비와 빛에 의한 환원 능력 덕분에 금의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매우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한편 플래티넘과 팔라디움 흡착량은 산업용 흡착제인 액티베이티드 칼본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기존의 나이트로젠 혹은 설퍼가 포함된 미감들을 사용한 연구보다는 낮았습니다. 이는 플래티넘과 팔라디움 이온이 메탈릭 스테이트로 환원되기 어려워 정전기적 인력을 형성하거나 안정한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미간드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흡착된 기금속에 대한 XPS 분석 결과 빛이 있을 때 원자 상태로 환원된 비율이 모두 금속에서 증가했으며 환원된 비율은 금이 8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TEM 이미지에서도 빛이 있을 때 더 크고 많은 수의 나노입자를 형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챕터 2의 내용을 요약하면 탄닌은 공유결합을 통해 거의 100%의 커버리지로 다공성 실리카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빛이 있을 때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매우 극대화되어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금 이온 흡착량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플래티넘, 팔라디움 이온의 흡착 연구 빛에 의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챕터 2의 연구에서 개선할 사항도 발견했습니다. 기존 흑각 스펙트럼에서 자외선 흡수는 탄닌에 의존하고 가시광 흡수는 금 나노 입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을 광환원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탄닌에 의한 그 이온의 환원 비율이 최대 80% 정도인데 광환원 메커니즘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환원 효율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를 흡착제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챕터 3에서는 빛 에너지를 더 많이 활용하고 환원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인 카본나이트라이드에 카테콜피논의 폴리페놀 작용기를 결합하여 금을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카본나이트라이드는 일반적으로 헥타즈닌이 분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시광을 흡수할 수 있는 반도체이고 그 중에서도 높은 컨덕션 밴드를 가지고 있어 빛을 흡수하여 전자 엑사이테이션을 통해 높은 환원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며 환경적인 문제가 없고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프리커저의 열분해를 통해 카본나이트라이드를 합성하고 이후 헥타즈닌의 링 구조를 형성하며 카테콜피논을 결합시켰습니다. 표면적 빛 열 질량 분석 결과 단위 면적당 2개의 카테콜이 붙어 있었으며 48%의 커버리지를 나타냈습니다. 흑광 분석 결과 카테콜 피논을 결합한 후 더 넓은 영역의 가시광을 흡수했으며 파워플러스를 통해 밴드갭을 구한 결과 카테콜 피논이 밴드갭 내에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XP 밸런스 밴드 스펙트럼에서 밸런스 밴드 엣지를 구했고 그 결과 감소한 밴드갭과 카테콜 피논 표면에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형성된 전자구조를 얻었습니다.
흡착 실험을 진행하여 실험 결과를 랭미어 모델에 적용한 결과 카테콜 퀴논을 결합하는 빛에 의해 더 높은 흡착량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챕터 2의 흡착제보다는 낮은 흡착량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카본 나이트라이트 흡착제가 표면적이 작아 단위 질량당 작용기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에 대한 XPS 분석 결과 빛이 있을 때 96%의 금이 원자 상태로 환원되었으며 카테콜 퀴논의 결합으로 환원된 양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챕터 1, 2, 3 흡착제의 금 흡착 결과에 대해 중요한 파라미터인 플리페놀 작용기의 양, 표면적, 흡착량, 환원된 원자 상태의 비율 등을 정리했습니다. 실리카 흡착제가 높은 표면적과 높은 작용기 밀도에 의해서 단위 질량당 가장 많은 주의 작용기를 가지고 있어 가장 높은 흡착량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카본 나이트라이트 흡착제는 작용기의 수가 30배 정도 작아 실리카 흡착제보다 낮은 흡착량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카본 나이트라이트 흡착제에서는 원자 상태로 환원된 금의 비율이 96%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TEM 이미지에서 실리카 흡착제와 비교하면 적지만 카본 나이트라이트 흡착제에서도 많은 수의 금 나노 입자가 형성되고 크기가 1.5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카본 나이트라이트에서 빛에 의해 환원력이 높은 전자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라 추측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구조에 대해 GFT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아무것도 붙지 않은 한 개의 링 구조인 모노머릭 멜렌 구조와 카테콜과 퀴논이 각각 붙은 멜렌 구조를 계산에 사용하였고 3개의 링으로 확장된 구조도 함께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모노머릭 멜렌에 대한 계산 결과 아무것도 붙지 않은 경우 호모와 루모가 링 구조 내에만 존재했습니다. 반면 카테콜 혹은 퀴논이 붙은 경우 호모와 루모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빛을 흡수하여 전하 분리가 잘 일어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카테콜의 경우 빛을 흡수하여 전자가 카테콜에서 멜렘 쪽으로 트랜지션되고 퀴논의 경우 빛을 흡수하여 전자가 멜렘에서 퀴논으로 트랜지션됩니다. 프라이머리 멜렘 계산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GFT 계산 결과를 토대로 전하 전달 과정을 정리하면 먼저 아무것도 붙지 않은 카본 나이트라이트의 경우 밴드 투 밴드 트랜지션에 의해 빛을 흡수하여 전자가 생성되어 금이온 환원에 참여합니다. 카테콜 상태에서는 밴드 투 밴드 트랜지션 외에 가시광 흡수로 카테콜 후보에서 카본 나이트라이트 컨덕션 밴드로 전자 트랜지션이 일어나 컨덕션 밴드에서 추가적인 전자가 금이온 환원에 참여합니다. 이때 카테콜에서 생성된 전곡은 카테콜을 퀴논으로 항화시킵니다. 퀴논 상태가 되면 카본 나이트라이트에서 퀴논으로 가시광을 흡수하며 트랜지션이 일어나 생성된 전자가 퀴논을 다시 카테콜로 항화시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카테콜과 퀴논은 가역적으로 변화하면서 카테콜이 지속적으로 빛을 흡수하여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금이온 환원에 제공하고 퀴논이 인터미디에 스테이트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카테콜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연속적인 재생을 통해 카본 나이트라이트 쪽으로 지속적으로 전자를 공급하고 둘째, 퀴논으로 산화된 후 전자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자연광합성 시스템의 작용과 유사합니다. 자연광합성에서 포토시스템 2가 빛을 흡수하여 전자를 소비하면 다른 곳에서 전자를 공급받아 재생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패널 구조를 가진 파이로신지가 포토시스템 2에 빠르게 전자를 공급하여 산화되고 망간 기반 물질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카본 나이트라이트와 카테콜 퀴논 사이의 전하 전달은 PL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에 의해 전자가 익사이테이션 된 후 컨덕션 밴드로부터 전자와 전공의 컴비네이션이 일어나 PL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카본 나이트라이트와 비교하여 카테콜 퀴논을 결합한 후 PL 인텐시티가 94.5%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PL 패칭은 카테콜 퀴논이 카본 나이트라이트의 전하를 소비하여 리컴비네이션이 감소했기 때문이라 추측됩니다. 먼저 카본 나이트라이트에서 빛을 흡수하고 나노세컨 스케일로 PL이 발생하게 되는데
카테고리 있는 경우 카테고리 산화되면 전자가 카본 나이트라이드로 전달되어 이 정보를 소비하고 리커미네이션이 동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이로신지의 페놀에서 전자가 나노세컨 스케일로 전달되므로 가능한 메커니즘이라 추측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산화되어 세미키놀이 되면 이 호모 레벨이 더 높아져서 더 강한 드라이빙 폴스로 전자가 카본 나이트라이드로 전달되어 전공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키논이 산화되어 키논이 되면 루모 레벨이 낮아져서 카본 나이트라이드의 전자를 소비하여 환원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되는 메커니즘은 전하 전달 해체에 의해 유도되는 트리플렛 스테이트 형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챕터 1, 2의 탄닌과 중 나눗자에 의한 환원력과 비교하여 카본 나이트라이드는 더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환원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챕터 3의 내용을 요약하면 카본 나이트라이드에 카테콜피논을 도입하여 일렉트로닉 폴라라이제이션과 확장된 흑각 영역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카테콜피논은 가역적으로 변하면서 전하 분리를 촉진했으며 다른 챕터의 흡착제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환원 효율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챕터 3의 연구에서 개선할 사항을 확인했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표를 다시 정리하면 카본 나이트라이드 흡착제는 표면적이 작고 작용기의 수가 적어서 이 단위 질량당 커패시티가 실리카 흡착제와 비교하여 훨씬 작았는데 단위 면적당 커패시티와 작용기의 수당 커패시티를 계산하면 카본 나이트라이드 흡착제에서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반도체의 강한 광환원 능력과 흡각 능력이 금이온 흡착의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금뿐만 아니라 플래티넘과 팔라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다분성 반도체를 사용하고 많은 수의 플리패널을 도입하면 보다 효과적인 흡착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챕터 1, 2, 3의 결과를 종합하면 앞으로의 연구 방향으로 금 회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플리패널 작용기와 다분성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지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정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같은 연구실의 최재한 연구원과 함께 메탈 폴리패널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하여 많은 양의 폴리패널 작용기를 3차원적으로 도입하고 간단하게 코팅이 가능한 CO2 다공성 멤브레인을 제작하여 공정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표로 하는 공정은 빛을 활용한 플로우 타입 공정입니다. 기존 배치 공정은 흡착제를 여러 용액에 담갔다가 회수하는 흡착, 탈착, 재분리 등의 복잡한 단계로 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 응용에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 이온 용액을 지속적으로 흘려주면서 금을 회수하는 플로우 공정에 적용하고자 하며 빠른 흡착과 높은 효율을 위해 빛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흡착제를 이러한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키네틱스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흡착에 주로 적용되는 키네틱 모델은 수도 퍼스트 오더와 수도 세컨드 오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QT는 시간 t에서의 흡착량을 의미하고 QS는 시간에 따라 흡착량이 점점 증가하다가 세츄레이션에 도달했을 때 흡착량을 나타냅니다. 이때 QS-QT로 표현되는 흡착이 일어나는 동안 남아있는 가능한 흡착 사이트의 수가 이 흡착 속도를 결정하며 이 관계식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오더가 구별되게 됩니다. 특히 수도 세컨 오더 모델이 화학적 흡착에 주로 적용되며 이는 금속이온 흡착의 키네틱스를 평가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도 세컨 오더 모델에서 얻은 파라미터 값으로 초기 흡착 속도 H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액션 레이트 이퀘이션에서 QT 값이 0에 가깝다고 가정하는 매우 초기에 발생하는 흡착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실리카 흡착제의 경우 가장 큰 값은 아니지만 이 산업용 흡착제인 액티베이티드 칼본이나 아이온 익스체인지 레진 그리고 기존 흡착제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빠른 키네틱스는 금속 이온을 흘려주기 때문에 짧은 저축 시간을 특징으로 하는 플로우 타입 공정에 적용하는 데 유리하며 광환원 반응을 통해 좋은 성능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연구 내용을 종합하면 금속과 폴리페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광학적으로 형성된 비금속 회수를 연구 목표로 하였고, 챕터 1에서는 탄닌을 사용하여 빛에 의해 흡착량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하였고, 챕터 2에서는 탄닌을 곡류 결합으로 많은 양을 고정시켜 금 흡착량을 더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챕터 3에서는 카보나이트라이드를 활용하여 금의 환원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향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주신 심사위원 교수님들과 연구실 멤버들께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